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평생 몸이 아픈 시어머니를 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의 시어머니는 늘 아파서 기력이 없고 누워만 계셨다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의 반전 모습을 보고는 그만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몸이 건강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여기저기 자주 아프셨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허리도 좋지 못하시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5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시댁 식구들이 어머님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걱정이 많고 전전긍긍 걱정을 하곤 합니다. 전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빠가 위암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다 저희의 곁을 떠나셨거든요. 아픈 가족을 둔 그 마음을 알기에 결혼 전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이 괜히 측은하고 돌아가신 아빠의 모습을 보는 듯해 저희 아빠처럼 돌아가시지 않고 조금은 힘드실지 몰라도 가족들 곁에 남아 계셔 주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소원은 딱 하나라며 그저 자식들이 배필과 사이좋게 행복하게 아들, 딸 낳으며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그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그랬지만 손이 시누이인 형님네도 어머님에 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모두 출가를 해 같은 지역에 살지도 않으니 낮에 어머님 혼자 집에 계시다 갑작스레 쓰러지시거나 할까봐 형님은 수시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곤 하였지요. 저희 같은 경우엔 남편이 종종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집안일을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본인이 먼지를 살살 털거나 빨래를 정리하면 모를까 아버님은 청소도 요리도 설거지도 빨래도 본인이 직접 다 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병원에 가시는 날이면 그때 또한 아버님이 직접 병원 수발 다 드시고요. 어머님이 아프시기도 하지만 아버님이 그리 끔찍이도 어머님을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젊은 시절 아버님이 직장에 다니던 시절 회사에서 월급이 원활하지 않게 나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후 사업도 실패해서 가진 고생을 하셨기에 그때 그 시절에 힘들었던 점들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제와 아프신가 싶어 그 세월을 보상해 주기 위해 본인이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 해도 이렇게나 헌신적일 수 없을 만큼 어머니께 정성을 다 하셨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시댁에 갈 때면 어머님은 늘 아프셨습니다. 힘들다고 방에 늘 누워 계셨고 식사도 잘 드시지 못했어요. 아버님께서 평일에 회사를 다니시며 집안일도 다 하시는 걸 알기에 시댁에 모일 일이 있을 때면 저와 형님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롯이 아버님을 위해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살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회사 다니며 살림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아버님은 평생 하지 않은 일을 어머님을 위해 하시는 것이니 가끔은 다른 사람이 해준 음식이 드시고도 싶으실 것 같아 저와 형님이 상의하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지요. 음식부터 상차림, 설거지 및 뒷정리까지 모두 저희가 했습니다. 아버님은 늘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힘드신 게 눈에 보였어요. 아버님이 갈수록 수척해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도 형님네도 모두 시댁에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데다 형님은 아이들 키우고 저희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주 찾아뵐 수도 없어 가끔 이렇게 일이 있을 때에만 오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원래 저리도 사이가 좋으셨냐고 하니 아버님이 어머님을 참 많이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이 아프시고 나서는 그간의 미안한 마음이 보태어져 더욱 어머님을 챙기고 계신다면서요. 어머님께서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저리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어머님이 복이 많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런 것 같다고 하네요.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처음 배웠을 때보다 야위어 힘들어 보이시던 아버님이 떠오르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 달에 한 번은 별일이 없어도 시댁에 들리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왜 그러냐고 묻기에
아무리 자식이 출가를 해 각자의 삶이 있다고는 하지만 부모를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신다고. 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방문해서 반찬도 좀 가져다 드리고 한 끼라도 우리가 식사 준비해 드리면 아버님의 숨통이 트이고 좀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형님에게도 물어보라고. 만약 형님도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랑 2주 차이로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방문하시면 아버님이 한결 더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형님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형님은 그간 아주버님 눈치가 보여서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리 한다고 하니 아주버님이 싫다고 하면 자신 혼자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찾아뵈어야겠다면서 먼저 생각해준 제게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이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나름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와 남편이 한 거라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만들어가면 아버님이 부담을 덜 수 있잖아요. 아버님은 저희에게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전화도 문자도 잘 하지 않으시는 아버님께서 처음 반찬을 가져다 드린 이후 제게 문자로 너무 잘 먹었다고 맛있어서 어머님과 잘 먹고 있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그 말씀에 그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솜씨는 많이 부족하고 어머님 솜씨 따라잡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맛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 달 뒤에 또 가겠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제게 전화를 해서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주어 고맙다고 아주버님도 처음엔 귀찮은 듯 하셨지만 형님이 혼자라도 하겠다면서 속상해하니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가주신다며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이렇게라도 매번 찾아뵈니 마음이 놓이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정말 놀라게 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함께 반찬을 준비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희가 준비해간 반찬에 함께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어머님은 역시나 힘들다며 방에 들어가 누우셨고 아버님이 생필품이랑 식재료 살 게 있다고 같이 마트에 가겠냐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혼자 힘드실까 싶어 저희 부부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매번 혼자 장을 보다 저희랑 같이 볼 생각을 하니 벌써 든든하다며 어린 아이처럼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또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저희와 장을 보고 오겠다고 하니 어머님은 알겠다며 자신은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장을 보러 갈 채비를 하는데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님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일처럼 어쩔 수 없는 날이라면 모를까 오늘은 남편도 저도 둘 다 있는데 어머님만 집에 두고 비우는 건 혹시 모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에게 그냥 내가 집에 있을 테니 아버님과 둘이 데이트한다 생각하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해주면 자신이야말로 너무 고마울 것 같다며 굳이 어머님을 들여다보고는 하지 말고 편하게 쉬고 있다가 혹시라도 어머님 방에서 불편한 기척이 나면 그때 들여다봐 달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아프고 난 뒤에 예민한 편이라 쉬고 있는데 자꾸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하면 오히려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알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버님은 마트로 장을 보러 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님 방 안에서 어머님의 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문을 넘어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들렸습니다. 너 뭐 하고 있니? 아, 맞아. 오늘이 아들네 오는 날이긴 한데 조금 전에 남편이랑 아들네랑 장 본다고 마트 갔거든. 원래 남편이 금요일 퇴근길에 장 보고 오곤 하는데 어제 야근해서 장을 못 봤다고 오늘 보러 갔네. 애들이 주말에 안 왔으면 좋겠어. 남편 하나만 있을 땐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애들이 오면 나 괜찮나 하면서 돌아가며 들여다보니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해서 더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 당연히 괜찮지. 그런데 내가 괜찮은 거 알아봐. 집안일이면 요리면 다시 다 해야 하잖아? 안 아파도 아픈 척하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들도 제 아버지 혼자 고생한다며 때마다 알아서 반찬해오지. 용돈 보내오지. 내가 아픈 척하면서 생기는 장점이 더 커. 아이, 그렇다고 내가 맨날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출근하고 나면 일상생활 다 하고 너네들도 만나고 하잖아. 주말에만 조금 답답하면 돼. 아이, 지난번에 대게 먹고 온 거 너무 맛있었어. 우리 수요일엔 꽃구경 가기로 한 거 알지? 아이, 그래. 나 데리러 오는 거 잊지 말고. 그날 우리 남편이 야근이니까 난 집에 7시까지만 오면 될 것 같아. 그래. 우리 그날도 사진 많이 찍고 재밌게 놀자. 역시 동창들이 최고다. 라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니네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너무나도 씩씩하게 나오시네요. 평소 어머님은 허리도 다 펴지 못하고 기운 없이 걸어 다니시거든요. 너무 힘들다면서요. 거실로 나온 어머님은 저를 보고 놀라고 저는 가족들 앞에서와 달리 너무 건강하고 씩씩한 어머님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쫙 편 허리를 구부정히 수그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목이 타서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전의 상황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티를 내기도 그래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아마 어머님도 설마 내 통화 소리가 방문 너머 들렸을까 싶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방에 들어간 어머님은 저희가 돌아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그간 그래 왔듯 저희가 방으로 이만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니 힘겹게 눈을 뜨며 알겠다고 조심히 가라고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너무 의아했지만 저만 보고 들은 순간이라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도 애매하고 집에 돌아올 때 뵌 어머님은 정말 너무나 아픈 분이셨습니다. 어머님 댁에는 홈 CCTV가 놓여 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낮에 혹시라도 어머님이 쓰러지시거나 할까봐 남편이 설치해 두었거든요. 저도 남편도 일하느라 바빠 종일 들여다보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2-번씩 생각날 때마다 가끔 들여다보곤 하는데 거의 방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은 CCTV 화면에 보이지 않는 날이 더 많고 가끔 보이더라도 구부정한 허리를 해서 화장실을 가시거나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너머로 들은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꽃놀이를 간다는 수요일이 되니 어머님이 우리가 아는 그 모습으로 꽃놀이를 가시는지 그리고 아픈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잠시 봤던 곧은 허리를 해서 집 밖을 나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침부터 CCTV 화면을 켜두고 일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CCTV가 신경이 쓰이는지 아버님이 출근을 하고 나자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어기적 걸어 다니십니다. 평소에도 가끔 봤던 모습이고 누워만 있기에 힘들어 집안을 돌아다니며 운동을 하시나 보다 하고는 바로바로 화면을 꺼버리곤 했는데 오늘의 모습을 보니 그게 아니라 CCTV가 신경 쓰여 연기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어기적대며 걸어 다니며 화장실에 가 씻고 옷방으로 가방과 옷을 챙기신 듯 합니다. 상황을 모르고 보면 그냥 어머님이 힘든 몸으로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듯 보이더군요. 아마 저도 그날 통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어머님이 잠시 움직이시는구나 하고는 그냥 화면을 꺼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옷방이 현관 바로 옆방인데 그곳에서 한참을 있다 나온 어머님은 전화를 한 통 받더니 옷방으로 가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는 허리를 쫙 펴고 현관으로 나갑니다. 어찌나 빠르게 갈아입고 나오시는지 화면을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어머님이 집을 나서는 걸 보지 못할 뻔했어요. 그리고 나니 평소 어머님이 방에 누워 계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화면을 꺼버렸던 그 순간에 그 장면이 펼쳐지네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거실, 닫혀있는 안방문, 주방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온 가족들을 속이며 아픈 척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홈 CCTV라 평소에는 자동 녹화가 되지 않는 거라 화면을 볼 때 녹화 버튼을 따로 눌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 제 휴대폰과 어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미 어머님은 나가셨기에 녹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당황해하다 어플을 끄려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니네 어머님과 친구분이 화면에 보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에 대한 황당함과 배신감 때문이었는지 순간 전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은 집으로 들어서며 친구분에게 야, 혹시라도 우리 애들이 보고 있을지도 몰라. 이것들이 날 감시하려는 건지 CCTV 달아놨단 말이야. 화장실 빨리 갔다 와. 가다 휴게소에서 들리지. 굳이 지금 화장실을 가야겠다 그러니. 그러자 친구분이 나 이 상태로 운전 못해. 빨리 나올게. 라고 합니다. 아마 어머님을 데리러 온 친구분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 집으로 올라왔나 보더라고요. 이내 친구분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어머님과 친구분은 한껏 들떠서 빨리 가자고 하면서 즐겁게 집을 나섭니다. 정말 반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전 이걸 아는 척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님이 없어졌다고 하더래요. 그 말에 남편도 놀라서는 제게 전화를 해서 다른 말 없이 일이 생겨서 시댁에 들렀다 가야 해서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어머님이 집에 없는 걸 알았기에 시댁에 갑자기 왜 가냐고 물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아버님이 야근을 하지 않고 정시 퇴근해서 집에 간 줄 몰랐거든요. 그냥 남편이 시댁에 잠시 들리려나 싶어서 가지 못하게 하거나 7시 넘어 갔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시댁에 왜 갑자기 가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아버님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고 어머님이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며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남편도 아버님이 전화에 놀라서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고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 어머님이 걱정이 되어 바로 시댁으로 간다고 했던 거더군요. 이걸 어쩌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분명 저녁 7시 넘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버님은 평소처럼 저녁 6시에 집에 들어오신 것 같더군요. 남편과 아버님이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오늘 친구분들과 꽃놀이를 가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어머님이 어떻게 그 몸을 해서 꽃놀이를 가냐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선은 저도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가니 아버님과 남편은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친구분 만나서 외출하신 거니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게 어머님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냐며 그 몸으로 어딜 혼자 갔겠냐고 혹시 나쁜 사람이 집안에 침입했다 어머님을 끌고 나간 건 아닌지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지난 주말에 아버님이랑 남편이 장 보러 갔을 때 우연히 통화하는 소리를 방문 너머로 들었다고. 그리고 오늘 아침 어머님 안부가 걱정되어 CCTV를 켰다가 친구분이랑 외출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 다 의아해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평소 어머님은 숟가락도 겨우 드셨으니까요. 잠시 후 어머님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걱정스레 있는 아버님과 제 남편과 절 보더니 당황해 어쩔 줄 모릅니다. 고운 등산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예쁘게 화장까지 한 어머님의 모습에 아버님도 남편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 어머님은 말씀을 하지 못하십니다. 남편이 그제까지도 많이 아프지 않았냐고 매번 아파서 절절 매더니 하루 아침에 괜찮아진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자신이 아픈데 친구가 데리러 와서 잠시 만나고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도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평소 어머님은 밥도 겨우 드셨으니까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허리를 쫙 펴고 힘차게 들어오셨으니까요. 함께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황해서 전혀 아픈 티 없이 변명하기 바쁘셨거든요. 아버님이 괜찮아진 거냐고 물으니 갑자기 허리를 구부정히 자세를 바꾸며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시는데 다들 갸우뚱했습니다. 남편이 엄마 괜찮아진 거야? 아니면 원래 괜찮았던 거야? 평생 아프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 아이 엄마 아파. 그리고 엄마가 이런 날도 있어야지. 넌 엄마가 계속 아프길 바라니?
그게 아니라 내 소원 중 하나가 엄마가 아프지 않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병원 다니고 약을 먹어도 낫질 않던 엄마가 오늘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좋기도 하면서 황당하기도 당황스럽기도 해서 그렇지. 그러자 어머님이 절 노려보시며 너지? 네가 아버님이랑 내 아들한테 다 말한 거지? 너 그날 다 들은 거지? 이 불려우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네? 왜? 내가 아프답시고 누워서 식구들한테 대접받으니 배 아프든? 차라리 나한테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그랬어? 어머니,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웃기지 마. 네가 다 말했잖아. 어머님의 그 말에 남편이 이 사람이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늘 엄마 없어져서 우리가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니 마지못해 조금 전에 이야기하며 엄마가 친구 만나러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다예요. 아버님도 다그치듯 대체 며느리가 무슨 말을 우리에게 했다는 거냐고 하니 어머님은 그제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당황하며 제게 아무 말도 더 이상의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남편이 제게 알고 있는 건 지금 무조건 이야기하라고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평생 가족들을 속여온 일이기에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들은 이야기와 오늘 아침에 본 것들 그리고 녹화해둔 약 5분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보곤 아버님도 남편도 어이없어 했고 어머님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지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며 세상에 못된 년이 시집 와서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가족을 와해시킨다면서 쌩 난리를 폈습니다. 어찌나 머리채를 꽉 잡았는지 머리를 놓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남편도 아버님도 뜯어 말렸지만 악에 바친 어머님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숟가락만 겨우 들던 연기를 하더니 그간 힘을 비축해 두었나 봅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서 어머니의 발을 있는 힘껏 세게 여러 번 밟았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은 제 머리채를 놓으시고는 자신의 발을 부여잡네요. 남편이 저 어머님 사이를 떨어뜨려 두었고 아버님이 왜 전화도 안 받았냐고 하니 친구들과 차에 있어서 집이 아닌 게 탈려고 날까 싶어 잤다고 하려고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근이라고 해놓고 왜 일찍 왔냐고 되려 화를 내시더군요. 그날 전 아버님이 화를 내시는 걸 결혼하고 처음 봤습니다. 얌전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고 하던가요? 근 7년간 어머님의 수발을 들어오던 아버님은 그간 자신이 회사도 다니며 집안일에 어머님 간호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모두 어머님이 본인 편안하기 위해 해온 연극이라는 것에 큰 배신감을 느낀다며 분해서 어쩔 줄 모르시더군요. 아버님은 두 분의 문제이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할 테니 저희에게 그만 가보라고 하십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못 볼 거를 보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왜 주말에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하기에 녹음을 해둔 것도 아니고 평소 어머님의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내 말이 거짓말로 비춰질 것 같아서 따로 말은 하지 않았다고 긴가민가 싶어서 오늘 아침 시댁을 들여다보다 어머님의 외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집안일이며 직접 다 하신다면서 아버님께 사죄를 했지만 아버님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이혼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어머님은 평일에 그렇게나 돌아다니고 본인 할 짓도 다 하면서 가족들 앞에선 아픈 척을 하며 온갖 챙김을 다 받았던 것이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얼마 전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울면서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사냐고 집에서 쫓겨났다며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남편도 거절했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시누이도 거절을 했다고 하더군요. 현재 어머님은 자신의 동생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보다 저희 어머님 같은 분 저도 처음 봤지만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긴 해도 앞으로 전 시어머니로 모시거나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도 어머님을 볼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세월이 흘러
남편도 자신의 엄마라고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전 아닌 건 아니기에 그저 가끔씩 혼자인 아버님을 들여다보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